어른의 기준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오셨죠? 남편분들은 이런 생각하십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 아내분들은 이런 생각하십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남편 밥 세 끼 차려주는 게 일이 됐다. 어디 좀 다녀오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간섭이 시작된다. 숨이 막힌다. 양쪽 다 힘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6년 현재 60세 이상 황혼이혼 비율이 26%입니다. 2000년에 3%였는데 25년 만에 8배나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5060 세대 10명 중 4명이 상황이 되면 이혼이나 졸혼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참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 겁이 납니다. 재산 반 떼이는 것도 무섭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주변에서 뭐라 할까 신경도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졸혼입니다. 졸혼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호적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따로 합니다. 이혼처럼 완전히 남남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재산 나눌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그냥 부부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졸혼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형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을 따로 씁니다. 밥도 각자 해먹고 빨래도 각자 합니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집 2채 마련할 돈이 없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2번째는 별거형입니다. 아예 다른 집에서 삽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이나 걸어서 10분 거리에 따로 삽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만 만납니다. 그 외에는 완전히 각자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거나 정말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자, 그럼 졸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배우자랑 대화입니다. 갑자기 각서 들이밀면 100% 싸웁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서로 좀 편하게 살면 어떨까요?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도 부부는 유지하고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같이 가고 이렇게 부드럽게 꺼내세요. 절대로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상대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시험 삼아 해보자고 제안하세요. 배우자가 동의하면 그 다음엔 3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거 안 정하면 100% 싸웁니다. 첫째, 돈 문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은퇴한 부부가 한 달에 적당히 살려면 336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돈을 누가 얼마씩 낼 건지 정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누가 내나? 식비는 각자 내나?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 경조사비는 누가 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나중에 반드시 싸웁니다. 둘째, 사생활 규칙입니다.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각자 방에는 노크 없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안 물어봅니다. 누구 만나는지 안 물어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서로 연락 안 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혼자 쓰러지거나 응급실 가야 할 때 누가 보호자 노릇합니까? 평소엔 연락 안 해도 응급 상황일 땐 5분 안에 전화 받기 이 조항 하나 넣어두면 서로 든든합니다. 셋째, 각서를 써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반드시 종이에 적고 도장 찍어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아야 하냐고요? 공증은 선택입니다.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됩니다. 공증 비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갑니다. 자필로 쓰고 양쪽 다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그것만으로도 효력 있습니다. 각서에 뭘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안 가도 됩니다. 첫째, 기본 정보를 씁니다. 남편 이름 주민번호, 아내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언제부터 조론을 시작하는지 날짜를 씁니다. 남편 홍길동 주민번호, 아내 홍길순. 주민번호는 2026년 5월 1일부터 조론을 시작한다. 둘째, 생활비를 씁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어느 통장으로 보내는지 정확하게 씁니다. 남편은 매월 25일 아내 계좌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생활비 150만 원을 입금한다. 셋째, 주거를 씁니다. 동거형이면 누가 어느 방을 쓰는지 씁니다. 남편은 안방을 사용하고 아내는 작은 방을 사용한다. 별거형이면 각자 사는 집 주소를 씁니다. 넷째, 사생활 규칙을 씁니다. 귀가 시간에 간섭하지 않는다. 단 응급 상황일 때는 5분 안에 연락에 응한다. 다섯째, 이성 문제를 씁니다. 이거 안 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조론이 바람 피워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론 기간 중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로 본다. 발각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 문구 꼭 넣으세요. 여섯째,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지 씁니다. 생활비를 2회 이상 안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면 조론을 끝내고 이혼 절차를 밟는다. 마지막으로 날짜 쓰고 양쪽 다 서명하고 도장 찍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 쓰면 각자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두세요.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 못하게 막아줍니다. 조론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남편분들은 아내 눈치 안 보고 친구들 만나서 등산 가고 낚시 갈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 밥 안 차려줘도 됩니다. 파크 골프 배우러 가도 됩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매일 볼 때는 짜증만 났는데 가끔 보니까 반가워집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뭐 하세요? 밥 같이 먹을까요? 이런 말을 30년 만에 처음 듣게 됩니다. 안 좋은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받으려면 결국 이혼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시선입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수 있고 친척들이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하는 거 아니야. 서로 좀 편하게 살려고 각자 공간 갖고 지내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셋째, 외로움입니다. 처음엔 자유롭다가 시간 지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론 전에 취미 모임이나 친구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조론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쓰는 경우, 도박이나 술에 중독된 경우, 경제적으로 완전히 상대한테 의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론 말고 법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론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가? 밥은 혼자 해 먹을 수 있는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중에 절반 이상 할 수 있다고 답하면 조론 가능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시부모 모시느라 참고, 자식 키우느라 참고, 배우자 뒷바라지하느라 참고, 이제 자식들 다 컸습니다. 남은 인생 30년 누구를 위해 사실 건가요? 조론은 배우자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실제로는 각자의 삶, 이게 2026년식 조론입니다. 조론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대화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같이 사는 게 맞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말 못할 속마음 편하게 털어놓으세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